아니, 사실 출구조사, 네. 이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거의 근접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상당히 좀 오차가 났어요. 차이가 있었죠. 12.4%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51.7대 39.3이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12.4%포인트 차. 그러니까요. 나는 걸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게 방송 3사가 역대 대선마다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16억 원을, 방송 3사가 16억 원 들여서 한 거거든요. 한 8만 명은 직접 본투표 당일에, 어제 당일에, 직접 이제 면담 조사를 한 거고, 사전투표는 여론조사로 보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대선하고 차이를 보니까, 지난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이틀 아닙니까? 그렇죠. 2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11,500명. 그래서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한 차례로 줄였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도 뭐 37%가 넘었고, 이번에도 35%대. 그러면은 거의 전체 투표율의 40%가 넘는 거거든요. 40%가 넘는 거.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진보와 보수가 또 많이 표심이 갈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차례 조사를 한 차례로 줄여버렸다는 거. 그게 출구조사의 득표율 격차와 실제 득표율과의 차이가 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김문수를 찍긴 찍었지만은, 내가 보수 성향이고 김문수를 찍긴 찍었지만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맡길 만한 보수의 주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김문수를 찍은 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이준석 찍었어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2.4%라고 하는 출구조사의 결과가 결국 실제 까봤더니 8.3%, 4%이 정도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라고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49.32, 2.38%포인트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큰 차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의 기법과 횟수 그리고 그 정교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샤이 보수. 근데 샤이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는 샤이 극우라든가 또는 샤이 광신도, 샤이 파시스트.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보수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할 텐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아마 그런 부분이 더구나 내란을 지지한다는 그런 쿠데타를 지지한다는 거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맞습니다. 답을 못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체 양상 보면요. 나타난 상황 보면 저희 한번 전체 그 지도 그래픽으로 된 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그 상황을 보면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서쪽은 완전히 파란색이고 저기 오른쪽에 그래픽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강원도, 영남, TK 지역과 PK 지역은 다 빨간색으로 지금 지도가 나타났고요. 왼쪽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제주까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출구조사 결과는 강원하고 울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사실 전통적인 구도거든요. 강원과 대구, 경북과 불경이 보수 성향이고 나머지 이제 왼쪽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과 호남권이 이제 진보 성향. 이게 전통적인 구도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게 허물어지는구나. 아무리 그동안에 하여튼 무대뽀로 보수 주자를 지지해왔던 강원과 영남권에서도 이제 균열이 벌어지는구나. 그래도 그 내란 수계를 옹호한
극우 아스팔트 정치인을 찍기는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표심에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 성향의 구도가 그대로 재현이 됐다. 이 뭐 약간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오르긴 올랐지만은 여전히 그 구도를 깨지는 못했다. 한계를 보여줬다. 그동안에 보면 예. 충청권과 강원도는 예. 항상 바로 밑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예. 이기는 후보가 항상 승리하는 건데 이번에는 충청권은 그 과거의 관례처럼 된 그 지지율이 나타났는데 강원도는 이번에 달랐습니다. 그 강원도가 왜 이렇게 이 전체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였을까요? 제가 한번 경제버스에서 한번 권성동 의원을 한번 다뤘거든요. 예. 권성동 의원이 정말 상식적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검사 출신이고 극우 성향에 가까운 권위적이고 그렇죠. 네. 권위적이고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5선을 할 수 있을까? 주구장창 뽑아줄까?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경제버스에서 한번 다뤘는데 강원도가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꽤 많아요. 많죠. 꽤 많고 대구 경북에서 올라간 또 이주한 TK 출신. 지리적인 근접성 네, 때문에요. 그렇죠. 강원과 TK 지역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못지않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그 보수가 최근에 그런 윤석열 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정광훈 이런 아주 극우 기독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우화하면서 강원도도 기존의 보수 성향보다 훨씬 더 극우화됐다. 그걸 제가 한번 다뤘거든요. 한 2달 전에 네. 다뤘는데 역시나 하여튼 그런 어떤 성향들이 이번 득표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충북에서 지지한 대통령이 100%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후보를 47.5% 지지를 했고 김문수 후보를 43.2%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도 들어맞았다. 충북에서 지지한 대통령을 1위하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당선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그 지지율로 보면 49.42% 아닙니까? 예. 이 지지율은 사실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51.6%. 정확히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1.55%였어요. 맞습니다. 51.5%였고 그런데 표로는 최다 득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1728만 예, 1728만 7513표. 예. 그러니까 이 표는 역대 대선 후보가 얻었던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번에 투표율이 79%대 역대 대선 중에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그렇죠. 이 DJP 연합 그때가 이제 80%를 넘긴 유일한 대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좀 이제 뭐 이인재 후보도 나오고 이해창 후보 해가지고 표가 분산이 되면서 득표 이 표수 자체는 그때 DJ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은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과반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49.42% 득표는 1728만 표. 그러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1670만 표? 네, 그 정도 그 정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훌쩍 50만 표 이상 뛰어넘은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또 이번 이 내란 극복의 프레임 속에서 더 얻었어야 되는데 50을 넘었어야 됐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얘기는 내란과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의 공범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더군다나 준비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뭐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게 2달밖에 안 된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40%가 넘는
41.15%입니다. 예. 이거 이렇게 많이 표를 가져가도 되느냐. 내란의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한 정당에게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질문도 저희한테 많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 사실 30% 중반대에 묶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보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데 하여튼 뭐 41.15%, 40%를 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영남 그 보수 세력의 어떤 이 강고한 지역성과 그렇죠. 강고한 어떤 보수 기득권 보수성. 세력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데 대한 그런 데 대한 어떤 견제 의식 이런 게 발동한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문수 후보가 역량이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 어떤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평가가 반영된 표심은 아니다 결코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그리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 이런 것들이 반영된 41.15%다 이렇게 보이고요.